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중고차 딜러이자 1급 자동차 진단평가사 정준화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 6시에 이 일을 알게 돼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역주행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기사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문을 위해서 실제로 방문을 해서 그 주변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근처를 걸어보면서 주변을 확인하면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기를 낳은 한 명의 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슬픈 사고를 겪게 된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께 너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이런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정말 정확한 진상을 같이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조선 웨스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근처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실제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길을 보니까 굉장히 좁고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급발진이 있었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나오면서 끝부분에 방지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지턱을 지나면서부터 가속이 시작됐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실제로 그 방지턱을 넘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가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이 역주행하셨던 그 일방통행길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추측하는 대로 페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맞다면, 그때 만약에 가속이 진행이 됐다면 엄청난 유턴 방식으로 오른쪽으로 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길 쪽으로 직진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그런 점에서 그 역주행길을 들어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당황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뉴스 기사랑 유튜브나 어떤 뉴스를 전부 다 봤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해자분, 운전자분이, 버스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베테랑, 40년 된 베테랑 운전기사분이시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베테랑 운전기사가 이런 실수를 하겠냐. 하지만 그분은 버스 운전의 전문가라는 점을 저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버스 운전기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글이 있어요. 버스 운전 페달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페달이 제네시스의 엑셀 페달과 버스 페달의 브레이크 페달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보통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브레이크 밟고 엑셀을 밟으실 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렇다는 걸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버스 운전의 전문가분이셨다면, 그럼 그분이 평소에 버스를 모시는 상황이었다면 절대 문제가 없었겠지만 승용차를 모시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기사를 통해 접한 바로는 와이프분의 명의의 차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운행하시는 어떤 안산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운전하던 전문적인 버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 제네시스 G80을 타고 있었다는 거, 그 2가지가 오히려 조금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조금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면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있고 브레이크 등을 보조해주는 보조 제동 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대서 조금이라도 누르는 힘이 있었다면 사실 브레이크 등은 들어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계속해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그 아주 직전 순간에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사고가 꽤 일어나는 CCTV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상시 전원으로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네시스 G80 2018년 같은 모델을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당연히 켜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봤을 때 실제로 브레이크 등과 보조 제동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맞다면 최소한 브레이크가 작동했건 작동하지 않았건 브레이크 등은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에 형광등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냥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형광등이 껐다 켜졌다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들 보셨던 그 장면, 마지막에 특별히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 않았는데 서서히 속도를 낮추면서 멈추는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이었다면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거였다면
그러면 브레이크 등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등은 안 들어왔다가 갑자기 들어오고 브레이크는 또 마지막에는 정상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급발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그분이 굉장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급발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브레이크가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로 많이 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아야겠구나. 그래야 멈추겠구나. 운전 전문가분 입장에서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분이 엑셀을 강하게 착각해서 밟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급발진이다 라고 착각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분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면 더 강하게 밟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급발진의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발진의 원인은 어떤 입력값이 잘못됐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어떤 부식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령값이 가속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됐을 수 있을 가능성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했을 때 정상적인 어떤 서비스 센터나 이런 정상 업체에서 수리한 게 아니라 대충대충 수리를 하면서 뭔가를 잘못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침수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물이 들어갔을 때도 그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페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페달을 꾹 밟았는데 내가 발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페달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계속 눌려 있다면 그것 또한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신발을 잘 확인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바닥에 있는 매트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차량의 전자기적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트나 신발이 그 사이에 끼면서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노령 운전자가 이런 지금 사건의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노인 혐오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게 성립을 하려면 이미 지금 도로는 무법지대가 돼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사고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령 운전자분들이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닐 테니까. 실제로 노령 운전자분일수록 오히려 인지가 좋아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력이 많으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노령 운전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주기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그건 제가 생각할 땐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운전하시는 노령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음이 있을 수 있고 탈 때부터 느낌이 조금 평소랑 다르다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걸로는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경험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조 증상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바로 벽에다 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일단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황에 똑같이 놓였다고 생각했을 때 저조차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급발진의 대처법을 너무 많이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겠다는 인식을 너무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경우에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면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실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도 물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 사건이 페달 오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실제 페달 오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브레이크를 꽉 밟으라는 조언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이게 혹시 잘못 밟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첫 번째 대처는 발을 완전히 떼버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제 증거 수집을 해야겠죠. 사실 그건 가해자는 맞지만 그분은 어떤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자를 내게 됐다면 그분도 그 억울함을 입증할 어떤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번 사건처럼 동승자가 있다면 저는 핸드폰으로 바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에서 급발진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배선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전부 다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옆에 어떤 지인분이나 이렇게 있다면 최소한 동영상을 바로 틀어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차량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멈추나 이거 차 이상하다 이런 반드시 증거 자료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운전하고 있는 전체 화면과 이 운전자의 모습과 브레이크 페달 모습을 옆에서 같이 찍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에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정신도 없을 거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이걸 내가 다 피해서 언젠가 이 일이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벽으로 부딪히거나 어떤 구조물로 물론 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속도가 붙기 전에 빠르게 벽으로 부딪히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급발진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타면 그 화재 사건도 있고 급발진 이력도 있는데 그거 왜 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급발진이나 이런 차량의 문제들은 판매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급발진이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 모델 Y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급발진이 발생한 거든 아니면 급발진을 오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든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가 무조건 급발진이 많다라는 건 저는 아직까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건 사고는 판매량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뭐 급발진이 많이 발생한다도 사실은 요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사실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대에서 뭐 돈을 받거나 기아 자동차를 홍보해주면 저한테 어떤 이득이 있거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그 차량이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고 실제로 주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안에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리가 안 됐든 부식이든 사고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든 아니면 정말 제조사의 결함이든 어쨌든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차종이나 어떤 특정 브랜드가 급발진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주신 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문철 변호사님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꽉 밟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을 모든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박병일 명장님이 이건 급발진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차가 지그재그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급발진이라고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사실 저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할 이유, 비판할 이유도 당연히 없는 거고 어떤 게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 의견을 제시함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급발진으로 인해서 제조사 다 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분 운전 잘못했으니까 그분 진짜 죽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원하는 거고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차량 제조사의 문제로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운전 미숙이나 인지 착오로 인해서 노령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는지 역주행 길이 좀 너무 쉽게 돼 있을 만큼 표지판이 좀 미비했는지 또는 뭐 안전 패스에 힘이 부족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든 전문가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모든 의견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 내용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꺼내지는 거를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도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조금 나누는 것이 이런 사고를 좀 재발을 방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과 피해자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일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슬퍼하든 복수하든 원망하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작은 생각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중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이 사건에 일어난 일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분들이 정말 한국 사람인지가 먼저 의심스럽긴 해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남성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 그 남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남성분도 물론 피해자지만 같이 남은 그분들의 부인분이나 자식분들
사람들도 당연한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남녀 문제로 생각을 해서 남자가 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게 정말 한국 분들이 하신 거라는 걸 믿고 싶지가 않아요. 뭐 저도 댓글에 어떤 분이 조선족 분들을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논란을 키우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믿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인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사신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사가 일어난 길을 실제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